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를 아무리 해도요, 사실은 인식이나 문화에 대한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나라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 와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인식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경제적 학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쭉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요. 핵심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학대를 사실 여러분 학대와 착취에 대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학대당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착취라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학대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경제적 학대라고 하는데 또 법으로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상의 피해가 너무 이 경제적 학대의 범위에서 금융사기랄지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 제3자의 부분까지도 나에게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관이의 의미까지도 모두 다 경제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워낙에 이 연금제도랄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국제적 착취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이다.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대와 착취를 구분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재산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책자에 넣지 않고요. 조금 더 보다 쉽게 여러분의 경제적 학대를 인식하기 위해서 편한 말로 제가 했는데요. 자, 피해자의 성인 자녀는 자신의 행위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학대라는 것을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부모를 압박하면 경제적 학대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주택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금을 사용한 후에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게 만드는 성인 자녀의 대리권을 남용하는 사람입니다. 보증자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계약서 또는 유언장에 서명하거나 내용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금전의 금액이나 재산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재산의 부분들을 우리 부모에게서 그런 거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경제적 학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학대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 맞는 노인에 대한 개념,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 노인 학대 내에서도 경제적 학대에 대한 개념들을 잘 살펴서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착취에 한정하지 않고 이득의 유무와 무관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법에 있어서의 경제적 착취와 학대에 대한 혼동된 부분들이 잘 공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경제적 착취 또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어 자체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요, 이제 외국의 경제적 학대의 국외 정책적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법들을 잘 만듭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그 단어에 맞는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정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법들을 만들고 그 법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법체계를 시스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립니다. 아마도 미국에서는요, 적어도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판매원 등도 노인의 어떤 평소와 다른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를 의심하고 경제적 학대로 판단하고
계좌를 중지한달지 이런 행위들을 금융회사의 직원들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요.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학대의 피해 사례를 막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법에 대한 정의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진짜 누구에게 이걸 신고해야 될지 신고하는 대상들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의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돼라고 하는 것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노인 기관의 어떤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에 어떤 관련된 정책 위반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적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정책, 그다음에 이제 시티즌 어드바이스라는 곳에서 이러한 것도 같이 다루고 있고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경제적 학대를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합니다. 제가 보면 이게 소비금융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해외 조사를 하다 보면 영국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법이나 조항에 대한 문항들이 어렵고 잘 되어 있더라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 행동의 지침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행동의 지침을 해야지 이게 너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금융소비자의 무료 소비자들은 어떤 행위가 경제적 학대이고 이럴 때는 어떠한 가이드라인들을 발휘해야 돼 라고 이렇게 되게 현실적인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주는 나라가 저는 영국의 그런 정책들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6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고 개인정보와도 관련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요. 호주도 경제적 학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때의 피해는 단순한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까지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확장된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주에서도 나름의 영국의 정책들과 비슷하게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나라에 맞춰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복지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면 좋을까라는 논점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 질문에 이 65세 이상이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태 체계론적 관점에서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피해는 굉장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절대 경제적인 문제의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회 문화적으로 잘 융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협력의 분야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비전과 전략이 구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실태 파악 및 관련법 제정, 관련 시스템 구축, 사전 사후적 대응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 학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해간 법률도 사실은 이 법률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법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경제적 학대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이 법 하나에 의해서 모두 다 움직여져 라고 하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경제적 학대는 굉장히 다양한 법의 내용들이 실효성 있게 서로 움직여야지만이 통과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다양한 협력 분야의 어떤 법들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고의 의무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의료인, 요양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 상담원들이 필수이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더 먼저 필수적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학대가 있는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점점 이제 앞으로 공감대 형성하고 법률을 만들고 어떤 신탁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학대 예방 교육. 오늘 신여금융회부에 우리 청소년 나오셨는데요. 이 고령자 대상으로 적어도 어떤 게 내가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가이드라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제 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칠 시간을 잘 지킨 거죠? 네. 네, 이 그림은요, 저희 주제가 액티브 에이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2번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웰리스를 위해서 내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요 우리 은퇴 게임한다, 게임하면서 물거 본다. 그래서 손주 손녀들과 나의 어떤 내 머리를 AI로 한번 만들어 보자. 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은퇴하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우리의 사고의 어떤 지평들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초그라사를 대비하면서 다 같이 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서로의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좋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